경영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거액의 연봉만 챙긴 CEO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경영 부실의 주범인데요. 마지막으로 연봉이 책임 경영에 잣대가 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해외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CEO들이 과도한 연봉이나 퇴직금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다면서요. 네, 미국은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에 최소 3년마다 상장법인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 의견을 묻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이온 페이 제도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법의 후속 조치로 2017년 1월 회계연도부터 최고 경영자 급여가 해당 기업 일반 직원들 보수의 중간값의 몇 배가 되는지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비지배주주 다수의 동의라는 룰을 도입했는데요. 총수 일가의 연봉이나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에서 3년에 한 번씩 비지배주주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CEO들의 과도한 연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사례는 스위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 금융사 임원들이 실수로 40억 원의 손실을 내고 해고가 됐는데 무려 210억 원의 퇴직금을 챙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3년 경영진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나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 프랑스는 공기업 경영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았고요. 2015년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의 보너스가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임원이나 경영진의 과다한 보수에 대한 그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계열사 겸직과 퇴직금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4, 5년 전부터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주주의 지분벽에 막혀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고액의 보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해당 임원이 그만한 보수를 받을 만했는지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재벌 오너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죠. 네, 지난 2016년이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살찐 고양이 법인데요. 살찐 고양이는 미국 풍자 만화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합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고액 연봉자들을 살찐 고양이에 빗대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을 수 없도록 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그 연봉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부산광역시가 이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앞서 소개한 내용과는 대상과 비율이 좀 다릅니다. 일단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사나 공단, 그리고 출연 기관장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까지로 제한하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각 기관장의 최고임금은 1억 4천여만 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너들이 알아서 챙겨간다고 해서 셀프급여, 셀프퇴직금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불합리한 연봉지급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국내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총액만 주총에서 정하면 되는 것으로 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총수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임의로 연봉을 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단투표제가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상법에 상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투표제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나마 1차 견제가 가능한 구조가 될 겁니다. 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른바 비지배주주, 즉 재벌 총수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의결권을 제한, 나머지 주주들이 총수 일가의
보수나 연봉에 대해서 동의를 주총에서 받게 하는 이른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 도입돼야 됩니다. 자, 정 기자,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 재벌 총수들 연봉을 적정한 수준으로 좀 묶을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CEO 보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맞고요. 일반적인 액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후에 책임을 묻되 그 사후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EO들의 연봉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외국 CEO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보수는 기업마다 이사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라고 해서 막대한 연봉을 가져가면서도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면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질 뿐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 급여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임금 격차가 소속감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엄청난 배당금도 받아가는 재벌 총수가 직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과한 연봉을 챙겨간다면 조직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겁니다.